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심용매TV 경매 멘토 김실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저희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께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제 1년차 경매를 하셨는데 과연 이 가격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1년 차이신데 좀 아리까리하다 이래서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같이 방송 올립니다. 네, 사건 번호는 안산 10개 202 타경 59314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62 동남아파트 114동 501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8번 길 29입니다. 네, 감정가는 2억 7,600, 최저가는 한 번 떨어져서 1억 9,320입니다. 토지 면적은 지금 19.6평이고요. 예전 26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면적은 좀 지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건물은 17.9평, 분양평수는 2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진을 대충 보시면요, 외관은 이렇습니다. 전면에 10층짜리에 5층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건물이 외관이 있고요. 이제 입구 현관문에 입구가 있고 이제 옛날식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개폐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물건에 이제 501호 전면 정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내부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동에 4개 호수가 한 층에 있고 거기에 따른 그 내부 구조도가 이렇게 방 3개, 거실, 발코니 앞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1억 9,320인데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싼 가격에 들어갈까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제가 보시면 여기는 일단 720세대이고요. 1998년 5월식입니다. 26년 차고 용적률 107%, 건폐율은 20%입니다. 요 밑에가 어디냐면 여기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화단지입니다. 여기가 시화단지. 여기가 이제 시화단지죠. 시화단지고 그 시화단지와 이제 경계턱에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동남 아파트가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요 거리가 길이 대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바로 요 숲길을 지나면 바로 이제 시화공업단지가 이렇게 이제 넓게 자리 잡고 있죠. 굉장히 큰 위치입니다. 여기가 초지역부터 정왕역에 걸쳐서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만큼 지금 성황을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은 좀 쇠퇴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는데 여기도 이제 나중에 개발이 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또 이 백억 단지라고 옆에 그 좌측에 있는 부분 여기는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아파트들이 이제 27, 18, 19, 20 이렇게 해서 분양이 다 돼서 입주가 다 된 상황이죠. 이제 약간의 이제 미니 신도시 사이즈는 아니고 약간의 좀 그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이 들어있는 100호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가 이제 연수구 쪽으로 해서 이제 송도 이제 3동이 있고 논현 고잔동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좀 어찌 보면 이제 구축 아파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그 많은 또 인구들이 살고 있는 또 밀집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가 주입니다. 거의 다 아파트만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보면 지금 현재의 이제 그 가격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 3월 30일에 1억 9천이 직거래가 돼 있었고 요건 이제 인테리어가 안 된 가격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안 된 집은 요건 이제 1억 9천에 돼 있고 나머지 지금 2억 2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2억 3천까지 하고 이제 2억 미만들은 인테리어가 안 된 집들이고 여기 보시면 1억 8천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24일입니다. 바로
불과 몇 개월 안 됐죠. 그리고 이 가격을 쭉 내려가면 아까 문의하신 바로 그럼 이 아파트 입찰하는 거는 2023년 기준으로 어떻게 입찰 산정가를 뽑아볼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제가 지금 핵심 요점만 말씀드리면 2020년 기준으로 맞춰보시는 게 안전하고 나중에 마이너스 손실률도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21년부터 팬데믹으로 이제 유동자금이 그 시장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그 갭 투자 또는 이렇게 이제 연끌까지 이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20년 중반, 후반, 하반, 21년, 22년 가면서 가격은 굉장히 상승하다가 21년 7월부터 가격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변곡점을 맞이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8천까지 갔던 것들이 이제 저항 심리가 누그러지자마자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가격들이 쭉쭉 떨어지게 돼 있었던 거죠. 물론 다른 데에 비하면 뭐 그 많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그 몇 억씩 오른 게 아니라서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몇 억씩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의 어떤 그 변동폭이 좀 그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 기준을 언제 기준 시점을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2월부터 쭉 가격을 이제 이렇게 위로 올려 보시면 보통 평균 한 1억 7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억 7천인데 1억 9천이다. 그러면 저는 여기 1억 9천에 지금 만약에 이 가격에 입찰한다면 바로 낙찰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바로 낙찰이 되는데 이 가격은 지금 현 시세도 금매는 한 1억 8천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 의미가 없고 1억 7천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그 재대 비용과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져보면 종합적으로 저의 생각은 그 뭐 틀리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억 7천쯤에 들어간다면 지금 1억 8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과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재대 비용을 했을 때 그걸 산정하고 했을 때는 저는 1억 5천 요 언저리에 쓰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쯤에서 돼야만 한 2천, 1억 7천 들어가고 그러면 현 시세보다 한 1,500, 1,000 요 정도 싸게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억 5천 이상, 뭐 1억 6천, 1억 7천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세랑 뭐 1,000만 원 싸게 또는 500 싸게, 물론 일반 분들께서는 그 가격이 또 어디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매를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랑 재대 비용,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이렇게 합치면 최소 안 들어가도 저는 한 1,500에서 2,000이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격을 생각한다면 한 1억 5천 언저리쯤 이렇게 입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은 1억 한 4천쯤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는 또 폐차할 확률이 높으니까 한 1억 5천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한 가지 변수는 실수요자, 실거주를 하고자 이곳을 매매하려고 하는 분은 한 1억 6천대까지도 쓸 확률이 있기는 있습니다. 요즘에 약간은 작년 초반, 초중반처럼 약간의 과열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여기는 관망재세가 좀 있는 듯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그렇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지도로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렇게 이제 100호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밑에가 굉장히 넓은 분포로 초지역과 그 한양대 그 근처까지 여기가 전체 다
그 시화공업단지, 안산 뭐 시화공업단지, 그다음에 반월 특수공업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산업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 이제 발전이 돼 왔죠. 그래서 위치는 요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잠깐 살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오수덕 씨가 선순위 대학력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요. 대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권기수 씨가 2016년 6월 7일 매매로 1억 7,737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이런 건 바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권기수 씨가 2010년 6월 7일 매매 계약을 해서 날짜가 있는데 오수덕 씨가 같은 날짜에 2010년 6월 7일 날 전입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다? 가족 관계일 확률이 높다. 이해관계인이 높다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로 보면 지금 오수덕 씨와 권기수 씨는 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해관계인 뭐 친척이라 됐든지 최소한은. 왜냐하면 6월 7일 날 매매해서 들어갔는데 6월 7일 날 전입을 같은 날에 했다? 불가합니다. 이거는 그 거의 뭐 가족일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근저당이 그로부터 3년 후에 1억 7,280만 원 정도를 근저당이 또 대출을 해줬네요. 그러면 이 은행은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은 선순위 대학력 임차인이 있을 땐 절대적으로 대출을 안 해줍니다. 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대출이 나가기가 굉장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권기수라는 소유자에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무상임대차 각서가 있다든지 제출하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금액 1억 7천 돈이, 왜냐하면 이 가격이 1억 7천에 매매, 그 당시에 지금 16년이면 1억 7천이면 그렇게 싸진 않은 가격에 제대로 다 주고 산 가격인데 1억 7천 돈을 거의 90% 100% 가까이 대출을 해준다는 건 선순위 대학력 임차인이 없을 때의 전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출을 해줬다? 네, 분명히 가족관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제 말을 100% 믿고 덜컥 입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임장조사 철저히 하시고, 두 번째 팁은 이 두 번째 근저당자인 INU 크레딧 대부의 등기부를 찾아오셔서 그 주소와 대비되는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한번 해셔서 탐문하시기도 바라고,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임의경매를 한 입장은 PHB 제11차 유동화 전문, 여기는 이제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 근저당자의 그 대출 실행 이후에 3개월 그 이자가 연체되거나 또는 그 연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바로 부실 채권으로, 즉 NPL이라고 해서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하는 그 NPL로 분류를 하고, 바로 이런 그 자산관리 회사에 은행의 그 부실채권의 비율을 높이면 은행 스스로의 BIS 비율을 자꾸 낮춰지기 때문에 그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자산관리 회사의 모든 그 부실채권들은 다 넘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동화 법에 의해서 다 넘기는 거를 이 유동화 전문 회사들이, 즉 자산관리 회사들이 그 근저당을 넘겨받고 이제 이런 그 임의경매라든지 강제경매라든지 이런 그 경매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회수를 위한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전화해서 물어보는지 나중에 제가 MPL과 부실채권 요 건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짧게 할 때 요 유동화 회사에서 임의 경매를 냈을 때에 어떻게 여기에 전화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문의를 해서 여기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진성인지 가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네, 조사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고수 영역들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그 방송을 계속 유튜브를 보시고 경매 기초부터 이제 실전으로 경매를 할 수 있는 실전 경매까지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손쉽게 경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 관리비가 402만 7,510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입찰하실 때 아까 1억 5천쯤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내가 1억 5천 뭐 중반이다 후반이다 이러면 요 금액은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요게 나중에 좀 머리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부분과 전유 부분에 나눠서 요건 이제 나중에도 또 제가 추가로 아파트 관리비의 그 매수인 즉 낙찰자가 어디까지 떠안고 어디까지 인수를 하지 않는가, 어디까지 인수하고 어디까지 인수하지 않는 그 범위의 내역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잉.